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어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정부가 이미 예고했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년부터 시가 32억 원을 넘는 주택, 한마디로 초고가 주택과 또 한 가지 자기가 살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점층적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결국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대책을 잡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부가 꺼내놓는 공식적인 명분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상화.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주택자, 비거주 1주택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과도하게 쏠린 세제 혜택을 조금 덜어내자. 네. 즉 여기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거지만 정상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초고가 비거주 주택들이 시장의 매물로 출회가 돼서 네.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은 이제 그 뒤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 개편 사항은 이겁니다. 일단 기본 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가 되죠. 네. 기본 공제는 14억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비거주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으로 확 낮아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보유와 거주의 반반 이 공제 혜택을 줬던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거주 위주로만 재편을 하게. 살고 있는 실제로 1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세제 혜택을 주고 네. 그렇지 않고 살지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으면은 혜택을 확 줄인다. 이게 여기에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비싼 주택. 그렇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강남 상급지 아파트, 네. 보통 시가 기준으로 40억 원을 넘나 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종부세 기준으로 2배 인상되고 여기다가 만약 비거주다. 네. 그럼 이제 세 부담 더 늘어납니다. 3, 4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사실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이미 많이 거론이 됐던 바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값을 잡는데 세금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처럼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고의 수준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원래는 수요를 먼저 꽉 잡고 그다음에 공급으로 뭔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어디로 가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세제를 지금 내민 걸 보면은 네. 지금 공급으로는 이 방법이 없어서 네. 결국엔 최후 수단까지 간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앞서 1월과 3월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의 뉘앙스가 온도차가 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3월 국무회의 때는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이지만 준비를 해서라도 써야 되면 써야 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바뀌었죠. 사실상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세제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세제 카드를 꺼내 들었나? 일단 지방선거 표심에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6.27 대책부터 뭐 공급 대책까지 일련의 대책들, 부동산 세제, 금융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가지 못했단 말이죠. 효과가 미비했다라고 오히려 전월세난이 더 가중된 측면도 있고 주택 가격도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지속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지금 통계적으로 봐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급으로 그 효과를 주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자명하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인 세제를 통한 부동산 네. 잡기에 나섰다. 자, 지금 보면요. 네. 의외로 사람들이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가장 폭등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치를 보니까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최고군요. 네. 그러니까 저 통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정부 기준으로 따져봤었을 때 집권 1년 차에 어허.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제 측정을 한 집권 겁니다. 1년 차에. 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 그럼요. 1년 차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저렇게 높게 네.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주택 가격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승부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 지방선거가 끝난 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세제 카드를 쓰기에 적합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또 이제 효과적으로 부동산 값을 딱 쥐게 되면 집권 1년 차는 지금 상승률이 높지만 이후에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면 그 수치는 또 떨어지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이거는 단기 효과와 중장기 효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 안정, 즉 매물 출회가 돼서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값, 집값 얘기를 하다 보면 집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인가 아니면 집 살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인가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 잡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전월세 대란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네. 아까 그랬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확 올리니까 네. 그럼 집주인이 아 그래 그럼 내 집 들어가서 살게.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이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집주인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대로 본인이 실거주하러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팔거나 아니면 이제 세 부담을 전 월세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네.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선택지 다 세입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다 불리한 거잖아요. 네.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올려줘야 되거나. 올려줘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 시장에는 굉장히 취약한 어허. 구조를 더 만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보호법 새로 그렇죠. 개정돼서 도입됐었을 때도 이것과 결국에 비슷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 비교도 되는 거죠. 지금 없는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빨리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매물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현금 2, 30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뭐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이 묶여 있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이 출회가 돼서 나오면 사고 팔고가 이루어져야죠. 네. 이게 이제 수급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 기조상 보면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은 3중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LTV 제한되죠. DSR 규제까지 여기에 나오죠.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대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 대출 제한이 다 걸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강남 지역 비싼 초고가 주택은 말도 못하고 사실상 거의 대출을 못 받는 상황. 그럼 이걸 내놔도 누가 살 거냐?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헐값에 팔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살 사람 팔 사람이 가격대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매물을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니까 강남은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냥 돈 많은 사람들끼리 현금으로 2,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래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불과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된다고 해서 네. 그 전에 잠깐 반짝 매물들이 나와서 소화가 됐지만 그게 끝나니까 다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하. 있는 거죠. 물론 뭐 정부에서 또 후속 대책을 준비해 뒀겠죠. 후속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이런 우려는 또 잠재울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